알아보고 그 원주율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 학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건축물이 많은 두바이에 명물이 또 하나 들어섰다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두바이가 다 보여요. 세계 최대 대관람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림 같은 해안에 있는 인공섬 블루워터 아일랜드에 놀이기구가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인데요. 높이가 무려 250m가 넘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이롤러보다 82m 높고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있는 런던 아이와 비교하면 2배나 크다고 합니다. 한 번에 최대 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인 두바이에는 48개 캡슐이 달려있는데요.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테마로 꾸며져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관람객들이 이 캡슐에 타면 환상적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과 함께 버즈 알아랍과 버즈 칼리바 등 두바이 랜드마크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다고 하네요. 두바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관람차와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게와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 일원에 국내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가 설치됩니다. 이른바 영덕아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 사업시행자 대표가 초대형 대관람차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른바 영덕아이 설치에는 50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놀이동산에 그냥 놀이기구로 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소모임 및 웨딩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캡슐행 캐비닝이 15인승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대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구항의 해파랑공원 일대입니다. 영덕아이는 인근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해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관람차 바퀴 직경은 120m, 최대 높이는 140m로 영국의 대표 대관람차 런던아이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대관람차 하부에는 3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인 해양문화전시관도 조성합니다. 아름다운 영덕 밤바다와 어우러진 낭만적인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됩니다. 대관람차를 통해서 영덕군이 관광산업의 콘텐츠가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덕군이 동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인근 대게 거리와의 상생과 강구항 연계 관광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동해안 해안 관광 거점 도약을 위해 영덕 강구항 일대에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실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원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성질. 자, 이렇게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것이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에 대한 성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검정색 선, 분홍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그려진 검정색 선을 원의 둘레라고 하고 원주라고 하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죠. 지금 보이는 이 분홍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원의 지름,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원의 둘레는 지금 화면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원이 타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그린 것이 현재의 원입니다. 원 안에 정육면체를 그려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서 이었을 때, 마주보는 꼭지점으로 이었을 때 정삼각형 6개가 보입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정삼각형으로 나누어서 4등분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정삼각형이 지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반지름은 2배, 지름은 3배, 4배, 정삼각형의 한 변이 이 원의 지름의 4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둘레를 한번 알아볼게요. 4변이 모여서 1배, 2배, 3배 하고도 다시 이 작은 정삼각형을 4등분 했을 때 8분의 1배가 되겠죠. 길이가.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를 어림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약 지름의 3배하고도 8분의 1배가 원의 둘레가 되겠죠. 다시 이것을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지름의 약 3배하고도 8분의 1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율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름의 약 3과 8분의 1배를 원주율이라고 하고요. 다시 소수점으로 나타내 보면 지름의 3.125배가 원주, 즉 원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대부분 3.14배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수업에서도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3.14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즉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이 12m라고 했을 때
원주는 원의 둘레는 12 곱하기 3.14 하면 37.68m로 원의 둘레가 나오겠죠. 이 원의 둘레가 37.68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지금 화면에는 정사각형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원의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이고요. 원의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이고요. 또 하나는 원의 외부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반지름은 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은 10m가 되겠죠. 지름 10m로 계산을 해서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면 원의 내부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10 곱하기 10 나누기 2 해서 50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원의 외부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지름 10 곱하기 10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시는 그러므로입니다. 원의 넓이는 50제곱미터보다 크고 100제곱미터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차가 너무 크죠. 50제곱미터로. 대략 이 중앙에 있다고 볼 때 원의 넓이는 75제곱미터. 곡선 고려했을 때 76이나 77제곱미터라고 어림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는 종이 위에서 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어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칸의 단위 넓이의 크기는 가로, 세로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의 넓이의 단위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에서 원을 4분의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눠서 이 한 부분만 단위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5칸. 열 17칸이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이 4분의 1 부분은 17 곱하기 해서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곱하기 4 하면 68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원의 외부와 걸쳐 있는 이 사각형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5칸이 되겠죠. 이 5칸과 주황색 5칸과 파란색 5칸을 합치면 22칸이 됩니다. 그럼 22칸 하고 또 마찬가지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해서 곱하기 4는 하면 88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점은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원의 넓이는 68제곱미터보다는 크고 88제곱미터보다는 작다고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78제곱미터 정도가 이 원의 넓이가 되겠죠. 조금 전에 했던 원의 내부에 있는 사각형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정사각형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원을 변형해서 원을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이는 주황색 원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름을 그었을 때 4등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 등분의 2 부분은 90도가 되겠죠.
이 90도를 9도씩 해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잘라 볼게요. 10개로 잘리겠죠. 90도를 9도씩 잘랐으니까. 잘랐습니다.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린색, 초록색 5개, 노란색 5개의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잘라줍니다. 자, 다 잘랐습니다. 이 자르면 초록색이 20개인 이등변 삼각형.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이 9도 되죠. 노란색도 마찬가지 9도인 이등변 삼각형 20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옮겨서 자, 삼각형으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더 잘게 자르면 뭐 완벽한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상적으로.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반지름이 되겠고, 가로는, 이 가로 부분은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라 그랬죠. 원의 둘레를 2분의 1배 한 것과 같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의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다시 나누기로 나타내보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 나누기 2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의 넓이를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반지름을 5m라고 했을 때 지름은 10m가 되겠죠. 그럼 원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10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겠죠. 원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 5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 원의 둘레죠. 이것을 나누기 2 해주면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가 함께 나왔을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5 곱하기 10 곱하기 3.14는 31.4 78.5 제곱미터 해서 원의 넓이를 거의 정확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의 넓이의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의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접